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저희 수익론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난 29일이었죠.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다 화재가 발생해 179분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141분의 신원이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남은 분들의 신원 확인도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공기에 결함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규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일단 오늘 지수는 상승 중인데요. 비록 올 한 해 국내 증시는 대내외적인 너무나도 많은 악재 속에 나홀로 하락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만 오늘 마무리하는 마지막 거래일에는 그래도 유종의 미를 좀 거두면서 다가오는 한 해에는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다 할 굵직한 일정은 없습니다. 다가오는 1월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되고 그리고 환율 문제도 지금 너무나도 환율이 높은 상황인데 이 부분도 빠르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을 기다리면서 글로벌 증시는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인데 예컨대 드론 관련주라든지 혹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1월에 행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CES 2025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기다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도 바닥이라는 인식 속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년부터는 전기차에 대한 업황이 조금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정말 내년부터는 좋은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레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마지막 거래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번 연도 12월 달까지 참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참 지독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건 이후에 저도 가슴이 좀 먹먹하고 답답하고 오늘 같은 날 이제 좀 그 사건 이후에 저희 방송이 시작되는 날이 좀 약간 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무수한 좀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어서 좀 삼가 고인의 면목을 빌겠고 그 다음에 유가족들한테 깊은 애도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이제 12월 달까지 좀 우리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독한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방송은 우리가 증시 방송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위주로만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런 좀 힘든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증시 방송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좀 이제 달러가 이제 약간 좀 저번 주에는 좀 추가 탄핵, 즉 탄핵에 대한 국정 마비 우려, 그 국정 마비 우려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든 TC스테이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지금 현 상태가 이 가격이 정말 맞는 가격인가 싶기도 하겠지만은 지금보다는 더 높아야 하는 가격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IMF나 리만 브라더 사태도 아닌 상황에서 환율이 너무 최고치 올라간다는 건 즉 뭐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정말 가격이 아니하는 걸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달에서 2월달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환율 상승 요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좀 그동안 많이 이탈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한미 기준금리 차가 확대가 됐었고 그다음에 정치 불안, 소비 위축,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 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은 달러가 반대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일본 기준금리 인상, 즉 기준금리 할 거면 하든지 안 할 거면 하지 말든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하시성에 따라 가지고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반대로 환율도 상승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즉 국내 시장이 지금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연속된 조정을 지금 6개월 동안 앞서고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좀 트럼프로 인해서 환율이 100원 정도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더 이상 트럼프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이 100원 이상 더 올라갔기 때문에 남들은 다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다른 세계 증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는 쓸데없이 환율이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그 우려감을 만들어낸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종목들은 약간 좀 환율 인해 가지고 그 가격이 지금보다 20% 30%더 올라가야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동안 국내 시장만의 즉 내부적인 악재적인 측면 요소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종목들이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내년에는 1월에서 2월 정도에는 증시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너무 많이 높이 올라온 환율도 1월에서 2월 사이부터는 좀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저는 내려갈 거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증시도 증시이지만 증시는 선반영, 악재 반영이 미리미리 선반영이 되고 또 미리미리 악재 반영이 되죠. 환율 역시 미리미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지금 현재 제가 뭐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지금 건너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경제부총리가 다시 한번 탄핵과는 법과는 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 또 탄핵을 한다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지금 다시 한번 최상무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은 빠르게 진행되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체 내에서 시장도 시장이지만은 대한민국 자체 내에서 너무 안 좋은 사건이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국정마비가 온다고 하면은 더 크게 이제 시장이 더 크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눈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국정마비를 더 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내 시장만의 환율은 어느 정도 잠시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둔화가 되면은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에 대해서 피해가 크게 발생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환율이 1,450이 60대예요. 네. 우리가 엊그제 확인했어도 환율이 1,480원까지 올라갔었죠. 네. 근데 1,480원까지 올라갔지만은 환율이 지금 현재 1,465원에서 지금 환율이 1,470원이죠. 네. 1,470원인 상황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제주항공에 의해서 환율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충분히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또 환율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건은 사건이고 국내의 정치 리스크로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조금 1,470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환율이 1,460에서 1,450을 떠진다고 하면은 외국인들한테는 그건 수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증시하고 한국 증시가 자꾸 디커플링의 현실로 나오고 있잖아요. 저번 주 금요일은 미증시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산타 할아버지가 아뜨 배달하다가 알뜰 배달. 산타 할아버지가 아뜨 배달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검거당해가지고 미증시가 꺾였다는 소리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아뜨 배달하다가 네. 더 많이 배달하려고 하다가 검거됐다는 거죠. 선물을 많이 드리려고 하다가 선물 많이 주려고 하다가 산타레리가 중간에 무리하셨다. 무리하셔가지고 산타레리가 중간에 멈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가 좀 어느 정도 차익이 좀 크게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제가 어제 통신망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디커플링 현실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오늘 좀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당분간 외국의 국내 증시는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보단 매도세가 줄어들 거예요. 네. 네, 매도세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한미 기준금리차 확대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는 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급격하게 할 거라고 얘기는 안 한 상황이고 오히려 매파적인 상황을 했기 때문에 한미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크게 확대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금리는 어느 정도 다음 달에 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치 불안, 소비 위축 당분간은 이 정치 불안도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좀 안 좋은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치인들도 좀 눈치가 있다고 하면은 국정마비 우려를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 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이 위안화 그다음에 엔화가 약세가 되면 정반대로 달러가 상승합니다, 여러분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일본의 엔화하고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원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상승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조금 걱정을 하시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환율이 이렇게까지 안 그래도 높던 환율이 더 치솟은 계기가 바로 정치적인 이슈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국내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사실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마저 탄핵을 당하면서 대행의 대행이 지금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국내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뭐 미국 측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그래도 뭐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사실 다시 한번 탄핵이 되는 일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설마 경제부총리 탄핵되고 그다음에 사회부총리인데 사회부총리까지 권한대행 가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속에 그래도 환율이 정말 이제는 고점까지 다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이 부분이 둔화가 된다면 환율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나 환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이겠죠. 그 부분 기대해 보시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 우리 시장에 막 유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도세를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내년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이 바로 그 환율 하락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니만큼 조금은 이제부터는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마음 내놓으셔도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가 일단은 오늘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치 테마주는 절대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사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텐데 절대 여러분들이 임의로 매매를 하시지 마시고 저희의 의견에 조금 더 조언을 받으셔서 안정적인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왜 주식의 꽃이기도 하죠. 네. 근데 그 꽃이 할미꽃이 됐지, 국화꽃이 됐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오는 장 초반에 이제 이재명 의원의 이제 테마주들이 발생하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또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재명 테마주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한동훈 관련 테마주들이 발생이 됐어요. 다시 한번 차기 대권에 대해서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하면서 이제 이 한동훈 관련 테마들이 이제 오전 초반에 노인이든지 아니면은 오파스넷이라든지 이 덕성 이 관련주들이 장초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하지만 이 장초반 상승을 하다가 또 약간 좀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분간 정치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좀 중간에 상승을 할 수는 있더라도 상승을 할 수 있더라도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너무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 대선에 대해서 나가겠다 쉽게 얘기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국민들이 안 좋은 상황인데 본인도 대선 나가겠다고 외치겠습니까? 갑자기 네.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당분간 좀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는 솔직히 보고 싶지는 않네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쵸? 뭐 원래도 저희 정치 테마주는 그렇죠. 피하셔라라는 입장인데 앞으로 더더욱 그 입장은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도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술이죠. 최근에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라는 이름의 칩을 공개하기도 했고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를 올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기술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이 부분에 따라서 양자 컴퓨터 국내 주식들도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걸어볼 만할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올라가는 주가들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런 게 아니고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양자 컴퓨터 칩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1억 4천이 좀 붕괴가 되었습니다. 1억 4천이 붕괴가 되고
본격적인 조정이냐 아니면 복견적인 하락 추세냐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저희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 반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양자치비라는 게 계속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암호화폐의 가치성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팅, 즉 미국에 산정되어 있는 양자 컴퓨팅이 조금씩 구글이나 이런 주가들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암호화폐는 반대로 반사 이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종목들이 솔직히 오늘 같은 날은 다 기술적 반등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안 좋은 사건이 있다 보니까 수급들이 이 랜딩 기업 관련주 쪽으로 쏠리기도 좀 그런 상황이고요. 예매하고요. 랜딩 기어요. 네, 그쪽으로 쏠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네. 늘 가던 애들 즉 양자 컴퓨팅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저는 형성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는 다음 달 내년이죠. 내년 25년도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보다는 구글 그다음에 아이큐가 맞나요?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아이온큐하고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브로드컵 이 세 가지 위주로 좀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뭐 그만큼 수많은 미리 한 몇 년 전에 몇 년 후에 나올 그런 GPU 모델들을 너무 많이 내놨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이 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트럼프 정권에서는 반사 이익을 또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은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구글하고 그다음에 아이온큐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브로드컵 네. 이 세 가지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를 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구글이라든지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인 아이온큐 그리고 브로드컴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이 세 종목은 여러분들이 우리 증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한마디로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에서 관련된 종목들 흐름도 전부 엇갈렸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10%대 급등이 나왔지만 나머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장에서 국내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떤 정말 큰 기대감이 있다라기보다는 시장 자체에서 가던 종목들만 간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테마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1월 달에 굵직한 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5가 그 막을 올리는데 바로 1월 7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잠시 며칠 뒤에 13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관련된 행사인데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굉장히 흐름이 좋고 그중에서 또 개별 이슈가 있는 셀루메드라는 종목은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CES 2025 관련주와 제약 바이오 관련주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근데 이거 뱀입니까 용입니까 이거? 이게 내년 뱀의 해잖아요. 뱀의 해입니까? 뱀입니다. 그렇구나. 네. 우리 주가도 푸른 뱀. 뱀처럼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른 뱀이 은봉 아닌가요? 은봉인가요? 그렇구나. 그냥 내년을 갖고 와도 빨간 뱀을 갖고 오지 하얀 뱀을 갖고 푸른 온다니까. 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네. 일단은 지금 여기 AI의 드론이 있는데 지금 장 초반에 드론 관련주들이 좀 발생하고 있죠 여러분들. 최근에 좀 들썩들썩해요. 네, 최근에도 들썩들썩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드론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이유는 네. 이제 어제 제중항공 그 사건이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네. 이제 랜딩 기어, 즉 조류로 인해 가지고 약간 좀 세로 인해 가지고 조류 때문에 어제 사건이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류들을 퇴치할 수 있는 게 드론이다. 그래서 그 드론으로 퇴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중항공의 반사이익 관련주로 드론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 좀 안타까운 종목이죠. 저 종목들이 좀 이렇게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님 그런데 사실 그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드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도 약간은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뭐 유인 전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단기적이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네네. 드론을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전문가님은 뭐 별로 기대를 안 하시나요? 사실 드론 관련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그래요? 머스크가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드론 쪽에서는 앞으로 내년에는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상승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방위 산업, 즉 드론 쪽에서도 배터리 소재들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네. 뭐 건전지 끼고 AI 뭐 에너자이저 뭐 이런 거 끼고 드론 날리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4680 원통형 배터리 위주로 해가지고 드론 위주로 앞으로 많이 좀 상승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드론 쪽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는 방위 산업입니다. 드론도 어떻게 보면 방위 산업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 산업 관련주로 지금 약간 좀 조유 그 새를 잡기 위해서 드론 관련주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는 없지만 제노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노코라는 종목이 있고요. 네. 그 종목이 지금 드론 관련주 중에서 제노코라는 종목이 상승 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노코 종목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거래량이 경우도 터졌네요. 네, 그동안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좀 터졌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산 인증, 즉 예전에 이제 드론 쪽으로 인해서 조유 쪽으로 퇴치를 할 수 있다. 그 인증을 받은 회사가 제노코입니다. 제노코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노코가 오늘 그동안 머스크 관련주에서는 네온테크나 제인시어 시스템이 대장주였지만은 네. 이 조유 잡는 거에는 새를 잡는 드론으로는 안전 인증을 받은 게 제노코라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노코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앞으로 당분간 이 제노코라는 종목은 이 제주항공에 대해 그 조유에 대해서 조사가 나올 때마다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제노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노코를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는 해가지고 드론 관련주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은 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윤지원 아나운서 옆에 일론 머스크가 쓴 게 있죠. 네. 근데 오늘 드론 관련주들이 뭐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지 뭐 네오테크, 뭐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NIG 네스원이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들이 다 상승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조유 부분으로 어제 사건에 대해서 인증으로 인해 가지고 항공 인증, 즉 드론은 조류를 잡을 수 있는 드론 인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제노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노코가 투심을 다 끌어당기면서 드론 관련주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뭐 드론에 관한 산업이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은 약간 단기적인 상승으로 보시는 게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에서 이 조유로 인해 가지고 드론 관련주가 좀 복합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 발언에 대해서 또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네. 앞으로 여러분들 이 드론은 방위 산업 쪽으로 보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방위 산업 쪽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이 4680 원통형 배터리다.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빅텍이 하는 종목도 장초반 8% 정도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빅텍,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면 방산주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트럼프 정권에서 제일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새를 잡을 수 있다. 새를 잡는 거에는 방위 산업이 더 부각이 수혜가 될 수가 있다 하면서 방위 관련주들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김정은이 위해서 미사일 쐈거나 해가지고 빅텍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공을 향해서 새들을 잡아낼 수가 있다 하면서 방위 산업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드론에 관한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사실 이 드론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바로 통신 관련주들입니다. 드론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양자 기술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통신 장비 관련주인데요. 특히나 이런 종목들 한번 쭉 보시면 이 중에서 최근에 오픈랜 관련해서 이슈가 많았죠. 트럼프 정부에서 오픈랜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기대감에 이 관련주인 솔리드와 FR텍 삼지전자가 좀 주가 반응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들은 그 오픈랜 관련주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통신 장비주로 이렇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앞으로 트럼프가 또 6G 미래에 대한 준비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님? 네, 그렇죠. 여기서 지금 통신장비 솔리드 F한테 삼지전자가 그동안 좀 많이 상승됐지만은 네. 이 중에서 좀 알맹이성에서 좀 괜찮은 수혜주가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네, 그 수혜주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
옛날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통신주로, 대장주로 상승할 수 있는 머큐리. 오. 머큐리입니다. 네. 그 머큐리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이 머큐리는 계속 연이 들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통신장비, 즉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통신장비여서 제일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머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G에서는 CSG는 말 그대로 통신장비 관련주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솔리드, F한텍, 삼지전자, 그다음에 여기서 머큐리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여기 보시면 IFHIC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IFHIC는 화이자 관련주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트럼프가 중국을 제일 먼저 치면은 화웨이부터 칠 가능성이 큽니다. 화웨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IFHIC 이 종목을 유심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도 적어뒀는데 미국이 여러 방면에서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죠. 그중에 하나가 또 화웨이가 세계 1위의 통신 장비 업체이지 않겠습니까? 이 중국의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가 있는데 이때마다 반사 이익을 보는 종목이 바로 RFHIC라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들도 반등했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또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트럼프의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으니 통신 장비 관련주들 앞으로 쭉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큐리라는 종목 가장 유망하게 콕 집어 주셨으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전쟁을 바로 그날 종식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일단은 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1월 1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가스 밸브를 잠근다라고 하면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 섹터로 자리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오늘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전문가님? 단기적으로 보고 네. 사실 올라가도 쳐다볼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높은 달러로 지금 가스를 수입해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가스를 수입해 볼 때 뭐 우리나라 돈 10,000원, 20,000원 줄 테니까 조금 몇 미터만 더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갖고 오는 건 아니죠. 달러로 우리는 계산을 해서 갖고 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높은 달러 상황에서 천연가스를 갖고 오면은 즉 천연가스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가 지금 높은 달러를 좀 높은 달러로 갖고 오는 건데 높은 달러로 갖고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가지면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종목들은 상승을 할 수는 있대. 네. 그냥 지켜만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높은 달러로 우리가 수입을 해와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오늘처럼 나중에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올라가도 봐서는 안 될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왜냐하면 하겠습니다. 높은 달러로 갖고 오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 기술주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텐데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지금 26분이잖아요. 그러면 30분부터 좀 기술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그래요? 거고요. 지금 일단 좀 어제 사건 이후에 앞으로 상승할 종목들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자 일단 EM 코디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방산주 아닌가요? 네, 방산주입니다. EM 코디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 EM 코디아 같은 경우는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를 잡는 드론 관련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랜딩 기어 안정 인증을 검사를 할 수 있는 네.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M 코리아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EM 코리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 안전 인증을 통해 가지고 계속 주가가 상승 중이고요. 앞으로 EM 코리아 그다음에 제노코 아까도 종목 제노코하고 EM 코리아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랜딩 기어 즉 드론 관련주는 이 제노코하고 EM 코리아 이 두 종목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뭐 EM 코리아는 주가가 계속 계단식 올라왔지만 이번에 좀 어제 그 사건 이후에 좀 갭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EM 코리아가 앞으로 좀 유심히 체크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노코도 종목 두 가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왜 터졌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제주항공의 안전이지만 두 번째는 조류입니다. 이 위에 새들이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노코가 아니고 제노코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보주주입니다. 요보주주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젠 INM, 하이젠 INM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류를 잡을 수 있는 요보주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전에 트럼프 경호한다. 그래서 요보기죠. 현대의
현대의 로봇주가 이제 하이젠 IM인데 이 하이젠 IM이 예전에 트럼프의 그 군견 로봇으로 인해서 상승한 만큼 이번에는 다시 조류를 잡을 수 있는 로봇 관련주다. 그 부분에 따라서 오늘 이 하이젠 IM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님이 적어주신 드론 엔딩 기어 쪽에 제노코, 그다음에 EM 코리아가 있고 로봇 쪽에서는 하이젠 IM이 있습니다. 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조율 부분을 어떻게, 왜냐면은 사실 정말 어제 진짜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엔딩 기용 관련주, 드론 반산, 로버, EM 코리아, 하이젠 IM, 그다음에 제노코. 여기서 지금 개성성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제노코하고 EM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하이젠 IM은 앞으로 로봇에 대해서 중요시가 더 부각이 된다. 조류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으면은 로봇 쪽으로 정부가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하이젠 IM이 관련주가 상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을 좀 체크하시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 방산.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이라는 거는 네. 누가 쳐들어오고 누가 전쟁이 되면은 상승한다고 그렇게 모두 유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참 안타까운 사건은 진짜 이게 뭐 인명 피해가 크게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인명 피해의 원인은 제주항공도 있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류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새를 잡을 수가 있다. 새들을 잡으려면은 방산에다가 드론, 그다음에 이번에 사건의 원인이 있었던 엔딩 기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수혜주들을 지금 이렇게 체크해 놨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고요. 근데 이 전문가라서 좀 일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앞으로 수혜주니까 이 종목도 사세요. 그리고 이 종목 앞으로 최고 수혜주니까 사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건이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런 거 사십시오. 전기차 충전은 괜찮았어요.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어떤 종목을 사는 거는 괜찮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로서 얘기는 할 수는 있었지만 이거는 인명피해 사건으로 인해서 나오는 수혜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서도 이런 종목들은 사서 수익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알려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죠. 그러한 관점에서도 한번 짧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이 1월 8일에 발표가 되네요, 전문가님. 네. 이어파이나 삼성 솔직히.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네. 에어파이나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좀 주가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여러분들 언제든 뭐 삼성전자가 10조 원 영업이익을 해서도 삼성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오히려 삼성은 여러분들 환율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삼성은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부분으로 인해서 삼성 주가가 그동안 빠졌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제가 매수가는 58,000원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어느 정도 보합 현식이죠. 0.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0.30% 하락 중인데 그만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보합 현식이고요. 네. 그리고 이 삼성에 대해서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YC, 그쵸. 그다음에 DI, 그다음에 테크윅, 그다음에 미래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받는 동시에 우선의 현실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YC하고 DI, 테크윙, 미래 반도체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YC가 많이 상승되었고 DI도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테크윙도 많이 상승되었고 미래 반도체도 상승되었고. 근데 이 YC 같은 경우는 우원식 정치 테마주에도 복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YC가 중간에 더 많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반도체는 내년에는 좋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가 못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는 더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종목이 떨어졌던 건 아니잖아요. 이 국내 시장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이 최고치 상승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군대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기 전에, 여러분들이 손자가 생기기 전에, 손녀가 생기기 전에 느꼈던 거를 몇 년 만에, 10년 만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환율이 지금 현재 1,500원 넘어갈 수가 있다. 근데 반면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IMF도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리먼 브라더 사태도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종목이 지금 현재 잘못된 가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인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부랴부랴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IMF가 터질 것 같다. IMF가 터졌으면 환율이 더 많이 상승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다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보다도 못한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내수 부분으로 인해서 그 내수가 대한민국 시장이 별로다.
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 시장이 정치권 리스크로 인해서 더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본격적인 회복장은 전 들어설 거라고 보고 있고 달러도 달러인 만큼 많이 상승되어 있는 만큼 달러가 조금씩 또 급격하게 빠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나운서님. 음. 아나운서님하고 나하고 방송한 지가 3년 됐어요. 그리고 아나운서님 처음에 방송할 때 참 나는 우리 윤지 아나운서님 처음에 봤을 때 여시아 참전이 터질 때 저하고 처음 방송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때 달러가 1년 동안 100원 이상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달러가 1,400에서 1,500원까지가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12월 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80원이나 올랐어요. 한 달 동안 안 돼서. 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윤지훈 아나운서가 방송 3년 동안 했는데 윤지훈 아나운서가 방송하자마자 달러가 300원 올라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그렇지만은 윤지훈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방송하면서 여시아 문제로 100원이나 올라갔고, 그 다음 2년째 됐을 때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100원이 또 올라갔고, 네. 또 이번 연도에 따라서는 트럼프도 있었지만은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100원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아나운서님하고 나하고 2년 동안, 3년 동안 방송하면서 2년 동안 방송한 건 200원밖에 안 올라갔는데, 환율이. 근데 지금 12월 달 한 달 만에 100원이 올라간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100원이 1년 동안 올라갈 수 있는 환율 조건이 한 달도 안 돼서 100원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종목이 문제 있을까요? 여러분들 종목이 문제 있을까요? 아니면 예드 종목에 TCC나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는 종목에는 걸까요? 문제가 없죠. 종목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은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은 가치성, 선전성 투자를 하는 것뿐. 하지만 국내 시장에 유독 힘들었던 그 변수에 따라서 환율 상승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큰일 났네. 환율이 이제 1,500원 뉴스에서 나오면은 맨날 뉴스들은 1,600, 1,700, 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누구나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 고정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환율이 1,500원에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트럼프가 1,600원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즉 환율이 1,400원까지 또 떨어졌다가 트럼프가 취임할 때 1,430원, 40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단계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테트리스 게임 잘 하시잖아요. 테트리스 게임처럼 하나씩 조금 또 올라가다 또 빠지고 그 현실로 삼성 주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테트리스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삼성전자 실적 어쩌고 저쩌고 삼성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진 거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떨어지면 삼성 주가에 명분이 있는 거다. 그렇게만 사람들이 얘기한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목표가요 65,000원에서 66,000원까지 1월달에서 2월달 사이에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삼성 주가가 65,000원에서 66,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지수도 못해도 코스피도 2,700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YC하고 DI, 테크미, 미래 반도체가 이 삼성 주가하고 그동안 연관이 되면서 왜 같이 상승했냐면은 HBM 장비, 검사 장비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HBM 인증은 된 건 없지만 반대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HBM 즉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나운서님 게임 좋아해요? 어떤 게임이요?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은 잘 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게임 하시는 분들, 닌텐도 하시는 분들, 플레이스테이션 하시는 분들, 닌텐도 하시는 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게임팩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존 모델에 게임팩을 집었는데 새로운 기존 모델에 나오면 게임팩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 게임팩은 그 전에 작동 모델에 작용만 되고 새로운 게임기 모델에 나오면은 안 돼요. 네. HBM 메모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HBM 메모리는 3는 하이닉스가 그동안 TSMC하고 엔비디아하고 동종한 협력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은 엔비디아의 새로운 모델이 이제 HBM4 모델을 내놔는 건데 그걸 아직까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증을 못 받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동점이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이닉스 왜 주가 지금 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HBM3로 어느 정도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이력 때문에 상승하는 것뿐이지 아직까지 HBM4 모델에 대해서 누가 더 빨리 움직이느냐 그 부분은 나온 게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내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때려야 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렸는데요. 환율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죠. 금융위기 이후로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보다 더 빠르게 지금 환율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너무 급하게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반대로 빠지는 것도 우리 정치적 상황이 좀 해결이 되고 나면 빠르게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앞으로 1월부터는 좀 주가 흐름이 반등이 나오면서 65,000원에서 66,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동시에 코스피 지수도 2,700선까지 기대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엔비디아가 차세대 이제 GPU 제품에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의 HBM 제품을 넣어야 되는데 HBM3 이 제품을 이어받을 차세대 제품이 바로 HBM4 제품이죠. 이 제품은 아직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4 모델부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원점에서 같이 경쟁을 시작하는 만큼 삼성전자를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는 테슬라도 HBM4를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니만큼 다양한 쓰임새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좀 빠르게 계획보다 빠르게 승인을 했죠. 이 부분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워주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계획 승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은 반도체 국가 산단 계획을 승인하지도 않은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부가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래요?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만 있으면은요 환율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정부 뭐 정부만 굳이 단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분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가 산단에 수장으로 있으신 분들, 이분들이 너무 가만히만 있으시면은요 환율 안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도 기술적 반등에도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만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그 뭔가 그 불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반도체 보조금 철회해버리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아직도 좀 걱정이고 의심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님 입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전세 사기죠. 트럼프가 전세 사기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트럼프하고 하더라도 자국내 투자를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면은 그게 전세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트럼프 저거 그 전 세계 그거 뭐죠? 네. 전 세계에 대해서 이 범죄 면역을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예요. 블랙리스트? 뭐 그런 블랙리스트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장은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반도체들이 보조금 투자를 받았는데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전수조사를 해봐. 이거는 트럼프의 자국적인 국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동맹국을 기르기 위해서 좀 말을 좀 험하게 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뿐이지 이 부분은 당연히 철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자국내 첨단 반도체 생산 선비 구축 간조, 즉 우리나라 국가에 좀 많이 설치를 해봐. 이런 부분이지.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에 자국 위주로 설치를 안 한다고 하면은 너네 한국 기업 보조금 철회할 거야. 이거는 어디까지 한국 기업에 좀 투자를 해줘. 하지만 투자 안 해줘? 투자 안 해주면은 보조금 철회할 수도 있어. 철회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있어. 이거잖아요. 말하는 게 여러분들 간에 참 이 상사든 부하 직원이든 말 참 예민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즉 말만 던지는 것뿐이지. 근데 뭐뭐에 대해서 결론이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시장의 부확실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돼가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보조금은 철회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철회한 적이 없다 하면은 급격하게 뭐 반도체 산업단지 그거 아니더라도 주가는 다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저희 한 2차 전지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봐도 자, 될까요? 2차 전지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밤에도 꿈에도 낮에도 꿈에도 저녁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사우나에 가도 그렇고 아이하고 키즈 카페에 가더라도 제 머릿속에는 TCST만 생각 안 납니다. 네. 자, 여러분들 TCST 종목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CC 스틸. 자, TCST
자, 여러분들 월봉 현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좀 정신이 좀 이상해요. 자,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 이번 12월 달에 20% 빠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12월 달에 20% 빠졌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20% 빠졌습니다. 네. 그럼 총합해서 12월 달에 40% 빠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10월 달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10월 달에 5만 1,000원이었죠, 여러분들. 네. 10월 달에 10월 달에 5만 1,000원인데 그때 와, 내 잡히기만 해봐. 그때 저거 뭐냐? 5만 원에 갖고 있다가 내가 6만 원에 간다고 6만 원에 무조건 목표가 갖고 간다고 하니까 본인 수익 금액을 생각해가지고 팔지도 않고 또 40% 빠져가지고 내 잘못을 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종목이 뭐 솔직히 저렇게 빠졌으면은 저 회사에 누가 횡령을 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던지기라도 할 수가 있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이 종목 말고도 뭐 에코프 머티, 뭐 NNF, 뭐 포스코 엔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우리 전 세계에서 배터리 소재 갖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소재, 배터리 소재로 인해서 만드는 애들이 포드, 그다음에 벤츠, 포드 벤츠, 그다음에 스테아니스,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에요. 중국의 배터리 쪽으로는 중국의 왕성차 쪽으로는 탑재는 되지 않지만은 전 세계는 중국의 인건비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려고 관세를 100% 현식이나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가 우리나라가 배터리들이 더 소재를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미국에는 배터리 관련주들이 없어요. 23년도에 배터리 관련주들이 미국은 없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무리 상승했어도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더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네. 테슬라로 인해서 저거 뭐냐 트럼프로 인해서 테슬라가 80%나 상승했습니다. 근데 23년도에 IRA 때는 테슬라가 80%가 한 달 동안 상승했나요? 아닙니다. 30~40% 상승했어요. 테슬라 하나가 30~40% 상승할 때 모든 종목들은 100% 이상씩 상승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미국의 배터리 소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를 더 많이 순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CST도 23년도에 700% 이상 상승했던 거고 에코프도 1000% 정도 상승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IRA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45DS, 35D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산 보조금, 소비자 보조금은 축소해도 상관없지만 생산 보조금이 축소가 안 된다고 하면은 폐지가 없다고 하면은 23년도에 IRA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고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CT 뭐 6만 원까지 50%가 떨어졌다고 해도 또 여기서 콩고물에도 떨어지면 50%도 기술적 반등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세대 내년에는 모든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네. 원톤형 배터리가 상승할 거고 그다음에 ESS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에 원톤형 사료 팔고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트럼프의 2차 수혜주가 될 겁니다. 분명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이 트럼프가 폐지한다고 하잖아. 언제 그랬어요? 언제 트럼프가 폐지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잖아요. 언제 폐지한다고 했어요? 폐지한다고 얘기는 안 했죠. 트럼프 인수위원팀에서도 IRA 폐지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딱딱 정해서 그쪽 사람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과도한 우려를 빠졌던 거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회복할 수 있는 장이 높은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분위기를 못 잡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코프 H 이거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순매수 안 하지만 외국인들 하고 있다고요. 외국인들 하고 있어요. 물론 사자마자 저번 주에 사자마자 주가 떨어지면 돼. 에이 이씨 외국인들 순매수하면 뭐 순매수하기만 하면 뭐해 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애초에 그냥 부랴부랴 던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국내 정세가 문제져서 빠졌던 건데 그게 종목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도 미국에다가 제일 많이 판매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느 순간 유독 변수에 의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떨어진 것뿐이고요. 그리고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순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2차 전지 종목은 제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통신만 통해서 도우면 되고요. 네. 자, 내년에는
뭐예요? 둘리예요? 뱀이에요? 푸른 뱀입니다. 아, 난 또 둘린 줄 알았어요.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9.맙의 우연은 둔화가 될 거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취임이 됩니다. 자, 우리 윤지우 아나운서님이 잘 만들어왔어요. 그 환율 고점에서 이제 약간 좀 둔화가 될 거고요. 네. 국내 증시가 바닥에 인식되면은 국내 증시가 한 종목이 좀 툭툭툭 올라오면은 그동안 눈팅을 되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바닥 시그널인가 하고 본인 종목도 편당감 조절하고 올라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도 주가는 상승이 될 거고 여러분들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그 사건 그다음에 뭐 고인의 그 깊은 애도를 뭐 계속 얘기해봤자 어느 정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하지만은 여기서도 좀 온 마음을 정상다행해가지고 빨리 좀 유가족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좀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새해를 맞이해서 금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